간단하게 삼수선 정리가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삼수선 정리가 뭐냐? 이게 이제 공간 도형 아무래도 기하만 선택하고 대부분의 공부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삼수선 정리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점에서 평면의 수직으로 하나 내리고 그 내린 점에서 직선의 수직으로 내려요. 이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얘가 수직이다. 얘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이때 평면에 수직으로 하나 내리고 직선에도 하나 수직으로 내려요.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얘가 직선과 수직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그림이 약간은 좀 그렇긴 한데 잘 한번 봅시다.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요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직선이 평면의 직선과 수직이고 이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 둘을 이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만약에 이 둘이 직각이라면 이 직선은 평면과 수직입니다. 이 직선이 이 직선과만 수직인 게 아니라 이 평면과도 다 수직인 겁니다. 요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는 삼수선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수선 정리는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깐 한번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요 평면이 이 직선과 수직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평면이 이 직선과 수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역시 요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 요 직선과 수직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의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 직선의 경우에는 요 직선과도 수직이고 요 직선과도 수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면과도 수직인 거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를 제가 이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간단하네 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잘 설명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요거를 잘 이해했다면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걸 모르면은 지금 삼수선 정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잘 봐야겠죠. 한번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평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둘이 수직이다 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요 직선 그리고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 평면에 어떤 두 직선을 잡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평행하지는 않다라고 해봅시다. 이 두 직선과 이 빨간색 직선과 원래 주어진 이 직선이 수직이고
또 다른 직선과도 수직, 그러니까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과 주어진 직선이 수직이라면 이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교과서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기만 하면은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이 있고요. 그 위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수직이고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이쪽에 어떤 점 하나 P가 있고 그 반대편에 같은 길이만큼의 P'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 직선을 하나를 두 직선 사이에서 한번 또 직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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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잘 봅시다.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죠. 요렇게랑 요렇게도 서로 합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각이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어떤 임의의 점을 한번 잡아가지고 임의의 직선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랑 이렇게 서로 같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든 그림이니까요. 왜냐?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합동이지 않겠습니까? 요 직선은 공통이고 얘네 둘이는 같고 이 각도 같은데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중점인데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밑변의 중점인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 아니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두 직선만 수직이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떤 직선이든 간에 이 직선과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벡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벡터의 내적 개념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삼수선 정리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강의를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뒤에 기출문제들도 다 잘 풀었을 거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서는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는 이제 직선과 평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적어 놓은 내용들인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면은 이제 결국에 세 점이 있으면은 평면 하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걸 응용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잡으면은 평면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 요렇게가 이제 또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직선이라는 게 두 점을 결정을 해야지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3점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에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데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한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경우의 수 하나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평면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한 평면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직선과 평면들의 서로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 평면 위에 있거나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거나, 그렇게 두 가지가 일단 큰 기준입니다. 한 평면 위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의 수를 우리는 꼬인 위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얘를 꼬인 위치, 이거를 꼬인 위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거나,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한 평면 위에 있거나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안 만나고 얘는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의 수와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점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두 점이 어떻게 위치하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직선 자체가 평면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한 점은 밖에 있고 한 점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그 어떤 임의의 두 점도, 그 어떤 임의의 점도 평면 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평면은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평면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 평면은 평행해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선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반드시 교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평면이 만날 때 우리는 교선이 있다고도 하고요. 두 평면이 만나지 않으면 교선도 없습니다. 만나거나 만나지 않고 평행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을 같이 한번 좋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멈춰놓고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이 문제는 아마 꽤 어려울 겁니다. 이거 풀면은 이제 뒤에 문제들 안 풀어보셔도 아마 내용이 뭔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걸 거니까 안 풀어보셔도 될 거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어쩔 수 없죠. 쉬운 문제부터 도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아까 전에 공부한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얘는 이제 전개도고 이 전개도를 합쳤을 때 사면체 P의 ABC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AC, AE, B가 모두 같으니까 요렇게는 같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ABC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P를 하나를 뺄 거예요. 요런 사면체가 되겠죠. 이때 얘네가 이제 서로 같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었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CAP. 그래서 CP가 루트 2 BP. 이거는 맞죠. 그 다음 직선 AB랑 직선 CP가 꼬인 위치에 있다. 이거 꼬인 위치가 뭐라고 했죠? 직선 AB랑 직선 CP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직선 AB랑 CP랑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 C는 평면 ABC 위에 있고 P는 평면 ABP 위에 있으니까 이게 같은 평면 위에 AB, CP가 모두 같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꼬인 위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평행하거나 아니면 꼬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 경우에는 만나요. 한 점에서. 혹은 평행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경우의 수가 꼬인 위치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니은 선지를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적당히 꼬인 위치에 있는 것 같네, 안 만나는 것 같네 하고 꼬인 위치가 뭐냐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꼬인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인데 아무리 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CP랑 AB는 AB, CP 이렇게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꼬인 위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도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선지,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직선 PM과 BC는 서로 수직이다. 자, 중점 M을 잡고요. PM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직선 PM과 BC는 서로 수직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게 아무래도 삼수선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평면 ABP랑, 그러니까 이 평면 ABP랑 AC랑 서로 수직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문제 조건에서 요렇게가 직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C랑 평면 ABP는 수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PM과 AC는 수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선 PM과 AB는 애초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죠. 그러니까 평면 ABC랑 직선 PM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AC랑 AB랑 그리고 직선 PM이 각각 수직이죠. 그러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수직이고 요렇게랑 요렇게가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 BC랑 PM은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수선 정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가 명확하게 풀렸을 것이다. 그리고 삼수선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제 두 직선의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삼수선 정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5번에 있으니까 적당히 찍고 넘어가기엔 좋았겠죠. 근데 이제 꼬인 위치가 뭔지, 삼수선 정리가 뭔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진짜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었을 것이지 제대로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도 예제를 제가 잘 고른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0번 한번 이게 2018학년도 서울시 문제인데요. 20번이니까 당시 20번, 21번 이렇게 킬러로 나오던 문제니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적당히 찍고 넘어가려면 찍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거는 니은선지 때문입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A, B, B, C, C, D, D 점 5개가 있는데 이렇게 A, B, C, D, E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각각의 길이가 1이랍니다. 그 다음에 A, B, B, C, C, D, D 각각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그려지냐면 A, B, B, C 이렇게 있고 C, D, D A, B, C, D, E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가 수직이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서 나머지 이렇게 막 엄청 회전해서 돌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이 A, B, C, D, E 이 5개의 점의 위치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기억선지를 봅시다. AE의 최대값은 2루트 2다. 그러면은 이제 AC, CE, AE 이렇게 세 점 가지고서 삼각형 그려놓으면은 어떻게 그려질지가 보이죠? 얘가 루트 2이고 루트 2인데 이제 삼각부등식 생각하면은 2루트 2가 최대값이겠죠? ACE가 한 직선을 이룰 때 얘는 맞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선지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니은선지 어떻게 볼 것이냐? AB랑 DE가 수직이다. 이 상황에서 AB랑 DE가 수직이다. 이때 BC랑 CD가 수직이겠느냐? 언뜻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가 반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따져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입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는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요. 이게 아니면 꼬인 위치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선 선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치 관계니까 이렇게 일단 직선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니은선지를 접근을 해봅시다. 선분 AB랑 선분 BC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때 선분 AB랑 선분 DE도 수직이다 라고 조건을 줬는데요. 일단 직선 BC랑 직선 DE는 어떤 위치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를 조금 더 묶어서 보면은 위에 두 가지는 한 평면 위에 있는 거고 밑의 경우의 수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직선 BC랑 직선 DE, 그러면 BCDE 이 네 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는 예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 아주 깔끔해졌죠? 근데 이제 BC랑 DE가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고 해보면은 이제 AB랑 BC가 수직이고 AB랑 DE가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과 직선 AB가 수직인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요 경우 수부터 먼저 그려보는 게 편하겠죠. AB, BC, CD, DE.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BC랑 DE가 평행하면은 이제 직선 AB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겠지만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 게 BC랑 DE가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고 해보면, 그러니까 BC랑 D, 직선 BC랑 직선 DE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면 BCD랑 직선 AB가 서로 수직인 경우라고 문제 조건에서 줬잖아요. 그런데 BC랑 CD가 꼭 수직일 필요가 있나요? 이때 수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틀렸다라고 단정지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찾을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발레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은 도대체 발레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 발레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니은선지를 해결했습니다. 또 다음 디귿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디귿선지에서는 AB랑 CD도 수직이고 BC랑 CD도 수직이라고 했네요. 일단은 BC, CD 수직인 게 조금 더 먼저 보이죠? BC, CD가 수직이다. 여기가 수직이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BCD가 있는데 BC랑 AB는 이미 수직이잖아요. 근데 CD랑 AB도 수직이라고 문제 조건에서 줬죠. 그러면은 이 ABCD가 완전히 XYZ 좌표계를 그려내지 않겠습니까? A, B, C, D. 이렇게 BCD는 한 평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한 바퀴를 덜렁덜렁 거리면서 돌아다닐 텐데, 이렇게가 E가 될 수 있는 좌표일 텐데, AC랑 AE의 내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CD는 수직이니까 어차피 내적하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요 점이 E'이라고 했을 때 AC랑 AE'의 내적을 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요렇게랑 요렇게겠죠.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 더하기 1을 내적한 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2지 1 더하기 2 루트 2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풀렸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20번 치고 굉장히 쉽게 풀린 거기도 하고요.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삼수선, 그러니까 점과 아니 그러니까 평면의 결정 조건, 그리고 직선과 평면, 얘네들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우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로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다뤘고, 이것이 바로 삼수선 정리다 라는 거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수선 정리 쓰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종이접기 문제죠. 얘를 갖고 온 거는 그 뒤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쉽게 풀어보고자 연습용으로 가져온 겁니다. 종이접기 문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문제를 이해해 보세요. 이거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예요.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어느 정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점 B에서 이제 그러니까 A, E, F, D 위로의 정사형이 D가 되도록 종이를 접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그 D에서 그 Z축으로 올린 그 위에 B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그러면 일단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또 있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항상 교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선을 중심으로 평면에 직선이 하나 있고 다른 평면에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수직인 직선이 각각 있을 때 요 각을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삼수선에서 본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삼수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은 B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D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얘네들은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한 점에서 만날 것이겠죠? 요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요 녀석이 어떻게 잡힐 것이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금방금방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왜냐? 옆에 전개도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D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B에서 EF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얘네가 삼수선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은 걸 폈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렇게가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이 이게 이제 9고 3이니까 3대 1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3대 1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가 어떻게 되겠느냐? 1대 3이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계산 안 해보고 알 수 있겠죠. 1대 3인데 왜냐면 여기가 3이니까.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죠? A, E가 3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3, 3. 그 다음에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6이 되겠죠. 그러면은 길이 b는 요 두 삼각형에서 길이 b가 어떻게 돼요? 2대 3이죠. 그러니까 이게 3이고 2라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40이겠죠. 이거 완전 암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28번 문제인데 뭐 암산 문제죠. 삼수선 정리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암산하는 문제죠. 근데 공간도형이라고 정답률이 처참합니다. 자, 아까 전에 종이접기 문제를 다룬 거는 2020학년도 수능 문제 27번 얘를 다룰 때 조금 필요한 개념이어서 다뤘는데요. 이게 뭐 결국에 공간도형 문제가 언제 다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면은 종이접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서 몇 년 차에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고 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삼수선 정리를 설명하는데 종이접기만큼 좋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게 되겠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봐주세요. 충분히 봤으리라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뒤쪽 부분에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저는 그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AMN이라는 평면과 PAM이라는 평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삼수선 정리를 쓰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갖고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하나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각을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이면각의 크기를 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야지 얘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내리면은 어디에 떨어지겠느냐, 이거를 이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해했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삼수선 정리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아까 종이접기 문제 할 때 어떻게 했죠? 얘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 얘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MN의 수직으로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AM의 B에서 수직으로 내린 거, 이렇게 만나는 점이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겠죠. 얘가 얘예요.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 다 계산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길이 B를 찾는 게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는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2017학년도에 나온 문제 중에 비슷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마 29번일 겁니다. 얘 A, B, C 이걸 X축, 얘를 Y축, 그 다음에 정삼각형 두 개 붙여놓은 거, 요때 MN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 직선의 수직이다, 이렇게 해서 요 점의 좌표 찾아가지고 길이 B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가지고 삼수선 정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도전을 하는 게 목표였고요. 삼수선 정리 쓰는 문제 중에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이 그림 자체가 상황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삼수선 정리 충분히 다 이해하고 왔으니까 한번 제가 주는 힌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 L이 있고요. 이때 L 위의 점 A랑 B에서 수직이라고 합니다. AC랑 L이 수직이고 BD랑 L이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L, M, N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A, B라고 했을 때 요런 요런 평면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선 L의 수직이고 A를 지나는 평면과 직선 L의 수직이고 B를 지나는 평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 C가 있고 이 위에 D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삼수선 정리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였으면은 아마 문제가 풀릴 겁니다. 다시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상황 이해가 됐을 테니까 한번 다시 풀이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수선 정리의 기본이죠.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릴 것이냐,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수선의 발이 어딘가에 떨어질 거고요. 얘도 직선 L, M, N에 평행한 어느 직선이 될 것이고요. 얘네는 다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직선 M과 L 사이의 거리가 1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굉장히 명확해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 삼각형에서 높이 h가 있고 요 밑변 길이가 있고 얘가 4루트 2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높이는 같겠죠. 왜냐하면은 직선 LMN 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둘이 높이가 같을 거예요. h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길이가 있고 1이 있고
요 길이가 있고 1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이거를 C1, C라고 해보면 H제곱 더하기 C제곱은 5제곱이 되는 거고, H제곱 더하기 C 더하기 1제곱은 4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답이 나올 것이다. 이 높이랑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평가원은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쉽게 배려를 해서 줍니다. 5는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3대 4대 5에서 나온 거겠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3, 4, 5라고 하면은 3, 4, 1 그러면은 4, 4, 4루트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평가원은 문제 이렇게 준다니까요. 문제 이상하게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다 알았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매끄러워졌죠? 삼수선 정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얘네들 위치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세 점 ACD를 포함하는 평면과 직선 MN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교선이 뭐죠? 교선이 CD가 됩니다. 그쵸? 교선이 CD죠. 교선이 CD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 수선의 발 H에서 직선 CD 위로 수선의 발을 하나를 더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구했던 거 이게 3대 4대 5다 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우리가 아까 전에 1이었고 2루트 2였죠. 요거까지도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세타가 되겠죠. 요 녀석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합동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 직각 빗변 길이 3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각이 같죠. 합동이죠. 직각 삼각형에서는 얘 이렇게 하면 이게 RHA인가 해가지고 합동이잖아요. 직각이고 빗변 같고 각이 하나 같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1이고 얘도 2루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 2루트 2 그러면은 이게 16하고 8이니까 루트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빗변 길이도 구할 필요가 없네요.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4였으니까 애초에 루트 2였네요. 그래서 답은 30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굉장히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를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문제인 건데, 삼수선 정리를 잘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과 평면이 어떤 위치관계에 있는지, 직선과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에 있을 수 있는지, 평면과 평면은 어떤 위치관계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평면의 결정 조건은 뭔지, 이런 위치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이 문제들 정답률 다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도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인데 지금 제가 말도 안 되게 쉽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적당히 수선의 발 내리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그런 것만 연습을 했지 이게 왜 되는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